고3 담임선생님 상담하기에 대한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3 담임선생님 상담 과정은 크게 오늘은 급해입시 두 번째 편 고3 담임선생님 상담하기입니다. 고3 담임선생님을 상담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고3 담임선생님께서 학생이 행해왔던 교과, 비교과 활동과 모의고사 성적을 종합해서 이 학생의 경우에 요런 정도의 학교에 지원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여러분이 어머님께서 담임선생님께 저희가 집에서 아이와 상담해 본 결과 요러요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요러요러한 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담임선생님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상담 날짜를 잡든가 아니면 대충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러면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6월 모의고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참고로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시점은 2019년 4월 15일인데 중간고사 직전이고 아마 중간고사가 끝나면 꽤 많은 상담들, 학교에서 상담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학생이 모의고사를 보면 요런 성적표를 받게 되고 잘 보일지 모르는데 요맘쯤에 그러니까 요게 요맘쯤에 기타 참고 자료라는 게 있고 거기다가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국어, 수학, 사회. 이 학생은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사회 과목에 100분위가 몇 점이다. 몇몇 점이다 해서 100점 만점을 환산해서 몇 점이었는데 그게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을 가지고 이른바 스카이, 서성한, 준경외시 그런 정시 라인을 잡게 됩니다. 최소한 그 정도 라인은 갖고 접근을 해야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때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보통의 경우 고3 담임선생님과 상담하고 오신데 어머님들이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정말 이런 대학밖에 지원을 못하는가라는 충격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른바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건 그렇고 상황이 어떻든 현실을 기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해서 정확한 입시 지원 그래서 가장 최선의 입시 결과를 내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라인을 잡고 아직은 4월이지 않습니까? 11월 수능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걸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 상담하는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 말씀드렸죠. 담임선생님이 의견을 제시하고 어머님이 의견을 제시하고 미세종을 이른다. 이게 상담 과정의 큰 계략적인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내 의견은 어떻게 제시한다. 이런 성적표상에 100분위를 가지고 저희는 이런 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참 100분위 가지고 정시 라인 잡는 거는 일단 블로그에 저기 학원 블로그에 그거 표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학원 블로그를 못 보시고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 하신다면 제가 요맘쯤에 그래픽으로 떠서 후작업을 해서 요만큼쯤에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하고 나눠서 정시 라인 잡는 걸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신다는 분은 잠깐 이렇게 잠깐 멈춤을 해놓고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크게 클리어하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학원 블로그에 방문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하실 때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빈손으로 나오시지 마시고 반드시 학생부랑 성적표를 복사해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학부모님께서 요청하시면 교무실에서 바로 출력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행정실에 가서 출력해서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 계시거든요. 우리 아이는 학종만 쓸 건데 우리 아이는 정시만 쓸 건데 그건 끝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학종을 쓰든 정시를 쓰든 자소서를 쓰든 안 쓰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국어과라든가 사회과 선생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소서 쓰기, 요게 아이의 일생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과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소서 쓰기를 수행평가로 처리하는 학교도 꽤 있기 때문에 그 자소서 학생부 반드시 복사해서 들고 나오시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그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부 그 자소서를 학종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정말 공부해야 될 시간이 아까운 판에 자소서 쓰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짤 것인가 역시 기르는데 반드시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3월, 6월, 9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볼 때 그 고3 재학생 기준으로 성적이 보통 점점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는 재학생만 보는데 6월 모의고사에 처음으로 재수생들이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하고 9월 모의고사는 반수생까지 들어옵니다. 재수생, 반수생들은 보통 수능에 강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보통 고3 재학생의 경우에는 그 수능 성적이 조금씩 뒤로 밀리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내는 학생들이 반드시 있고 그거에 관해서는 아마 이 급해 입시편이 아닌 차근차근 입시편에 뭔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급해 입시 제2편 고3 담임선생님 상담하기에 대한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3 담임선생님 상담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담임선생님이 의견을 제시하고 내가 의견을 제시해서 세 번째로 그 두 의견을 미세하게 조정해서 우리 학생한테 가장 좋은 입시 결과를 내는 원서 쓰기, 수시 6장, 정시 3장 원서, 총 9장의 원서를 쓰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러프하게라도 뭔가 근거가 있는 기록인데 그 근거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1, 2학년 모의고사 성적이 다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성적 변화표를 보면서 추계를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없다면 하다못해 이번 3월 모의고사 성적표상에 여기 요 성적표상에 요쯤에 기타 참고자료 세 번째 국수사 또는 국수과 이렇게 그 과목의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저희 학원 블로그 또는 제가 여기 띄워드리는 동영상에 띄워드리는 정시 죄송합니다. 정시 라인을 가지고 요 정도는 내가 지원할 수 있겠구나 라인을 잡아서 상담에 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학생부를 복사를 해서 들고 나온다. 이걸 들고 나와야 온라인 모의 지원이라든가 자소 쓰기 그 다음에 상담 여러 군데 활동하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반드시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